현장 설명에 오래간만이라서 그런지 부모님들도 되게 무서운 표정으로 계시는데요. 편하게. 아직 우리가 고3 때 뭔가 결정하는 그런 설명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한 방향성 쪽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저고요. 제가 자료집에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입시만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 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선생님들도 입시 관련된 상담 많이 진행을 해주실 텐데 궁금하신 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늦어도 하루 안에 답장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뭐 촬영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올해 2월 달부터 유튜브 시작을 해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영상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밴드에서도 입술학 연구소 밴드를 통해서도 정보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초6과 중1 이상의 입시는 아예 다르다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고3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중1 학생들까지는 큰 변화 없이 그냥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초6부터는 정말 많은 게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우리 중학생과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교육과정 자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과정 형태에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내용은 교과서라던가 이런 형태의 내용과 더불어서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면 선택 과목 같은 게 되게 많아져요. 그런데 선택 과목 종류가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자, 우선 내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과학, 탐구, 실험, 자, 이렇게 7과목을 배우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내신 성적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숫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숫자로 상대평가라는 것 자체가 숫자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1학년 때 이렇게 배웠던 친구들이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과목을 선택할 때 종류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형태인데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개설되는 과목이 다를 수도 있고 선택 여부가 언제 결정되는지도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내신처럼 숫자 등급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처럼 A, B, C로 내신 등급을 받게 돼요. 숫자 등급이 안 나와요. 자, 이러한 형태로 내신이 산출되는 게 우리 중1 학생들까지고요. 자, 이런 학생들이 수능을 치게 되겠죠. 오늘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능 같은 경우가 올해 첫 해예요. 공통 선택 과목의 형태로 치르는 수능이 올해가 첫 해라서 막 되게 이런 말들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유리하다, 불리하다, 너는 뭘 해야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공통과 선택 과목 체제에서 당연히 공통의 비중이 훨씬 더 높겠죠. 자,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공통 과목이 있고요. 다 같이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다 같이 치릅니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 수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공통 과목과 자, 국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선택 과목이 진행되고요. 수학은 세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수능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런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성적을 상대평가는 뭐였었죠? 숫자 등급으로 1등급, 2등급 이렇게 부여가 되는 거고요. 자,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과 같은 과목은 절대평가로 A, B, C, 여기서는 수능에서는 1등급, 2등급이 나오는데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이렇게 점수를 아실 수가 없고 숫자 등급을 부여하지만 절대평가로 등급이 부여된다는 거. 지금 이 형태가요, 과도기적인 상태예요. 이때부터는 지금 새로운 수능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 바꾸려고 하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싹 다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2024년도에 발표할 예정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도기적인 형태에서 상대평가, 절대평가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 도움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대해서 현재 고2, 3 학부모님 계시면은 자기소개서를 공통 문항을 지금 줄인 상태예요. 자기소개서가. 그런데 고1 이하로는 자기소개서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고2, 3 학부모님들 중에서 여기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교에 진학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올해부터 지금 자기소개서가 아예 없어요. 그럼 자기소개서 쓰실 필요가 없겠죠. 우선 이 지역이라면 의대든 어디든 이제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굳이 자소서 쓸 필요 없이 고2, 3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 교사 추천서는 올해부터 없어졌고요. 학교생활 기록부가 현재 고2, 3과 현재 고1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고1 이하, 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서도 이 학교생활 기록부 같은 경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이유가 자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을 쓸지 아직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혹은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라도 나는 학생부 교과로 갈 거야. 나는 학생부 종합으로 갈 거야. 나는 정시로 갈 거야. 그 지문대로 정해요. 고3 1학기 때까지 끌고 가셔야 돼요. 어떤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결정은 언제 하냐면요. 고3 1학기 마치고 원서 쓸 때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고1짜리들 보면요. 대부분 고1, 2 애들이 많이 그렇죠. 나는 정시파야. 누구 못 들어요. 그럼 공부도 안 하면서. 걔네 정시를 못 가요. 나중에 9월 달에 수시 원서를 쓸 때 걔네가 수시 원서 안 쓰실 것 같으세요? 다 써요. 그런데 그때 가서는 다 망한 거잖아요. 뭘로 쓸 건데요? 나는 교과로 갈 거야, 나는 종합으로 갈 거야. 결정하지 마세요. 아직 몰라요. 그러면 고1, 고2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내신 성적 잘 받고 하나라도 더 높게. 나는 이번 생은 내신이 망했어. 이런 거 말고요. 이번에 시험 못 봤으면 다음번에 잘 봐야죠. 어떻게든 하나라도 또 높여놔야지 교과로 쓸지 종합으로 쓸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대부분 다 혹시 고1 학부모님 계세요? 아직 경험 안 해보셨어요? 다 중학생이세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딱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잖아요. 집에 와서 다 엄마 아빠 붙잡고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 왠지 정시로 대학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분명히. 그럼 그때 이런 설명이나 이쪽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럴래? 그래볼까?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걔가 나 정시로 대학 가야 될 것 같아. 정시로 간다. 그럼 수능 공부 꾸준하게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수능 공부 꾸준하게 하잖아요. 내신도 잘 나와요. 내신하고 수능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냥 다만 내신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거기다가 수행평가라던가 이런 자기관리 능력까지 들어가는 거고 수능 같은 경우는요. 꾸준하게 공부해서 문제 많이 푸는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와요. 매년 재수생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이유가 걔네들은 유형학습 다 끝내고 문제 푸는 양이 현역 애들보다 최소한 서너 배는 되잖아요. 걔네가 점수 잘 받는 이유는 문제 많이 풀어봐서 그래요. 엄마 나 정시로 대학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수능 문제 많이 풀라고 하세요. 지금 하는 것보다 한 3배, 4배 더 풀라고 하세요. 그럼 다시 내신으로 대학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조절하시면서 고3 1학기 때 돼서야 어떤 게 얘한테 유리하지? 이걸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러면 지금 1, 2학년 친구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성적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학교생활 기록부요.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물론 되게 잘 해주시려고 하지만 선생님은 이 아이를 잘 모르시잖아요. 학생이 자기 생각 가지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학교에서 제출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를 3가지를 제출했었습니다.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생부. 그런데 지금 어때요? 추천서 없어졌죠. 자소서 없어졌죠. 남는 게 이밖에 없어요. 자기소개서에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애들은 내 학생부 이래서 이랬다 라고 변명이라도 몇 글자라도 더 넣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변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학생부가 한번 빠꾸거나 안 있거나 간단한 예로 뭐 이상한 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대로 제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뭐 원서 제출할 때 출력해서 지워야지. 요즘 인터넷 클립 몇 번이면 다 그냥 학생 제공돼버리거든요. 출력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그럼 1, 2학년 때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게 바로 얘라는 거 이해 가시죠? 그렇게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형태에서 오늘 큰 틀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좀 세부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요. 이 자료는 지금 현재 6학년 이하의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자료예요. 지금 다 중고등학생이라고 하셨으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하지 않고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지금 계속 발표가 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초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그때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론이나 입시 업체들에서 고교학점제가 어떻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어떻다 이런 말들 나오면요. 우리 아이들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고교학점제가 뭐냐면요. 고등학교 내신을 전 과목 다 절대평가로 바꾸려는 거예요. 숫자 등급 1등급, 2등급 이런 게 없어지고 A, B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고교학점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고1에서 2025년 5학년도 고2부터는요. 영재학교 과학고를 제외한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다 없어집니다. 다 일반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지금 바뀌는 수능의 형태가 자, 2028학년도 대입이거든요. 그게 2024년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냥 팁 하나 드리자면요. 얘네들 같은 경우 초6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굉장히 대세가 될 예정입니다. 이 6학년 친구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서술형 평가가 더욱더 확대될 예정이고요. 수능도 서술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6학년 이하로는 서술형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 우리 아이들의 해당 사항은 없다라는 거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러면서 자 다시 한번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내신 성적. 내신 성적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신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설명 같은 거 들어보시면은 그냥 내신 산출이 대략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딱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처음 대부분 전국의 대부분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처음으로 지필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자, 지필고사 1차 지필, 2차 지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 지필고사 성적만 가지고 내신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평가까지 포함을 해서 한 학기의 점수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거나 이 평가 계획서 같은 게 있거든요. 연간 평가 계획서. 자기 학교 연간 평가 계획서를 확인하시면은 과목마다도 이렇게 비중이 달라요. 이거는 제가 자료집에 안 넣어드린 이유가 그 학교마다 과목마다 비중이 다르더라고요. 자,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과목이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40%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80점, 기말고사 100점. 그러면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했을 때 80 더하기 100 나누기 2 했더니 90점 나와서 A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 80점 맞으면 80점 받은 게 아니라 그냥 24점 획득했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럼 기말고사 100점 받았습니다. 100점 받은 게 아니죠. 30점 획득한 거죠. 그렇게 해서 원점수 54점 만들어 놓고 수행평가에서 만약 90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수행평가 40%, 36점 다 합치면 90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 학기의 점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시험 한번 잘 봤다고 시험 한번 망쳤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뭐 딱 결정돼 버리는 거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중학교는요. 한 학기 90점 받으면 A를 주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일반 선택 과목까지 즉 상대평가로 등급이 산출될 때는 그 90점을 받은 친구들을 전교생 100명 중에 얘가 몇 등이지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4등까지는 1등급을 주고요.
5등부터 11등까지는 2등급을 주고요. 이렇게 한 학기가 끝나야지 이 석차 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나 몇 등급이에요? 또 어떻게 알아? 지가 다 세워봤대요. 믿지 마세요. 네, 절대 믿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 학기의 점수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과목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수행평가 비중 무시 못하겠죠. 자, 그런데 과제형 수행평가가 지금 금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럼 수행평가는 학교 교실 안에서만 지금 진행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원칙상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뭐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수행평가에 대한 생각 꼭 관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학교별 평가계획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 학기의 점수를 관리해 주시고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학기의 등수를 관리해 주셔야겠죠. 자, 또 하나. 자,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런 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용어 자체가 많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요, 중학교 때 성적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학기에 90점 넘으면 A를 주죠. 80점 넘으면 B를 주죠. 70점은 C. 이런 식으로 자, A, B, C가 주어지는 것을 절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내신에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 그리고 예체능 과목 같은 경우는 A, B, C 숫자 등급이 나오지 않고요. A, B, C만 제공을 합니다. 또 하나, 수능에서도 영어,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이라서 90점 넘으면 다 1등급을 줘요. 우리 아이가 92점이든 98점이든 다 똑같은 1등급이에요. 부모님 모르세요. 몇 점 받았는지. 아마 수능 끝나고 집에 오면 대부분 다 그럴걸요. 영어는 다 맞은 것 같아라고 말을 해도 믿으셔야 됩니다. 학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평생 자기만의 비밀로 간직해 살아갈 거예요. 지수능 영어 점수는. 그런데 한국사, 제1급 한문 같은 경우는 50점 만점이에요. 40점 이상은 1등급을 주고요. 그 뒤부터는 5점 단위로 끊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알 수 없는 것을 절대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내신에서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수능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점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등급이 부여가 된다는 거죠. 100분위에 의해서. 자, 100명 중에 4등까지는 1등급을 주고요. 5등부터 11등까지는 2등급을 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애가 누굴까? 5등. 어디 가서 우기지도 못해요. 난 5등으로 2등급이에요 라고 우길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실수하면 되게 더 억울하고. 그럼 여기서는 억울한 애가 누굴까요? 89점. 어디 가서 우기지도 못하겠죠? 나는 2등급이 아니라 저 89점으로 2등급이요. 아무리 여겨봤자 믿어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자, 밑에 절대평가 예시 하나 넣어놨거든요. 올해 지금 대구 1가고 오진 요강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막 그렇게 오해하시죠? 특목자사고 원서를 썼을 때 학생부 점수가 다 공개가 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원서를 제출할 때요, 학생부 제출을 어떻게 하냐면요, 학생부터 출력 옵션 중 교과학습 발달 상황 내 원점수 표준 편차를 제외합니다. 그럼 학교 측에 뭐만 제공이 되냐면요, 성취도하고 수강자 수만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 학교들에서는 점수가 지워진 상태로 성취도와 수강자 수만 학교 측에 제공이 돼요. 90점으로 A인지 100점으로 A인지 지원하는 학교에서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절대평가예요. 다 똑같은 취급을 받겠죠. 이해가시죠? 자, 이런 절대평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절대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점수입니다. 나와 할 싸움이 되는 거고요. 상대평가는요, 등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각각 중요한 요소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과학탐구 실험만 가로쳐 두실래요? 과학탐구 실험은 절대평가로 등급을 산출을 합니다. 과학탐구 실험만. 나머지 과목들은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대평가로 등급이 산출이 됩니다. 상대평가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등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나눠줘요. 거기에 일반 선택이냐 진로 선택이냐 들어가는데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 산출을 상대평가로 등급을 산출을 하고요. 그 다음 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등급을 산출합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거는 학생의 진로의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 대부분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이렇게 입시가 바뀌고 나서 고등학교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을 다 몰아버려요. 왜요? 내신에 대한 부담 줄이면서 수능 준비하라고. 이해 가세요? 내신이 어차피 A, B, C로 나올 거니까 내신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고3 때. 그 시간에 수능 준비하라고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을 최대한 많이 몰더라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고2 때 일반 선택 과목이 기어 터져버려요. 내신 관리가 더 빡세요. 이거 이해 가세요? 그러면 내가 진학하는 고등학교 혹은 지금 고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우리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배울지 좀 미리 확인하신다면요. 어느 정도는 한 번이라도 좀 보고 갈 수 있게. 안 그러면 너무 부담이 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래 적절하게는 이게 섞여서 이렇게 딱 학교에서 배치가 됐었는데 지금 올해부터 보니까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 최대한 많이 몰더라고요. 이런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자 내가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을 배울지 그리고 또 하나 그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시다 보면요. 과목 선택 가이드북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권이라도 좀 부모님이라도 좀 봐주세요. 이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애들은 과목을 선택하네요. 근데 이게 무슨 과목인지 알고 선택을 해요, 얘가. 이름만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못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뭐 배우는지 아세요? 그냥 이름만 가지고 애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물리 왠지 어려워 보여. 아니, 화학 이거 외워야 될까? 생명 왠지 생물은 만만할 것 같아. 생물에서 애들 난리 납니다. 유전 박스 들어가고 막 이러면 애들 아주 그냥 세계사 왠지 세계사 공부할 거 많을 것 같아. 그럼 조그만 동아시아사로 할까? 더 빡세요. 베트남사 우리 안 배워보셨죠? 베트남사도 나와요. 아세요? 네. 왠지 경제 나는 경제 할만할 것 같아. 경제 공부 잘하는 애들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차라도 한번 보고 선택하라고 하세요. 이 과목이 뭔지는. 그런데 그 과목에 대한 설명 정도는 부모님께서 좀 미리 확인하시면은 나중에 조언해 주기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택 과목 가이드북 검색하시면은 한 10권 정도 교육청에서도 대학에서도 발행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냥 한두 권 정도만 훑어보시면은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애들 읽으라고 던져주면 절대 안 읽어요. 학교 있거든요? 안 봐요. 그냥 지네 혼자 상상을 해요. 지구과학은 이런 게 배울 거야.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학교생활 기록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학교생활 기록부는 이렇게 성적이 나옵니다. 학기, 교과 과목,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나오고요. 성취도 수강자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절대평가 입시로 진행되는 특목자사고 입시에서는 얘가 지워지고요. 이것만 제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어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과목 혹은 고2, 3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 얘네들은요. 자, 단위수라는 게 나오죠. 단위수는요.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을 받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단위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대학마다 내신 성적을 반영할 때 얘를 곱해요. 이수 단위를 반영하겠다. 우리가 영수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단위수가 커서 그래요. 수학 6단위인 학교도 봤습니다. 수학이 6단위면요. 하루에 수학이 2번 들은 날도 있는 거예요.
곱해요. 네, 얘가 중요한 이유 아시겠죠? 자,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표차 나오고요. 성취도 수학가수 나오는데 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일반 선택 과목이니까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이거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얘가 중요합니다.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온리 얘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들 봤었을 때, 자,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단위수 똑같이 나오고 원점수 과목 평균 똑같이 나오고요. 성취도 수강가수 똑같이 나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진로 선택에서는. 그러면서 우리 학교의 A가 몇 %고 B가 몇 %고 C가 몇 %인지 자, 이렇게까지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 조금 더 이해 가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 성적표를 봤을 때나 학생부를 보셨을 때 공통 과목이냐 일반 선택 과목이냐 혹은 진로 선택 과목이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내신 성적 산출은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되거든요. 내신 성적 산출할 때. 그런데 대학마다 달라요. 대부분 다 감점을 합니다. B만 안 맞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보다는 이건 하나로 더 높일 때 신경 쓰셔야겠죠. 이해하시죠?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모 중학교의 교과를 평가해. 근데 저는 학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 학교의 정보를 파악을 해요. 자, 그런데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다 회원가입 돼 있고 로그인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연초에 평가 계획 다 제공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몇 학년? 자, 지금 되게 흐리게 나왔는데 아래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학교는 지필평가 수학과인데 지필고사로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5%를 출제하겠답니다. 점수 비중을. 자, 그러면서 선택형 서술형. 자, 서술형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네요. 자, 그리고 언제 시험 쓰는 내용 나왔고요. 수행평가에 대해서 30%를 부여하는데 15, 15 이렇게.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가 아니라 만약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면 뭐에 더 집중하시면 좋을까요? 비중이 높은 거 하셔야죠. 언제 한다까지 다 이렇게 공개한 학교들도 있거든요. 과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부모님께서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서 중학교 때는 자기 관리하는 연습 좀 하라고 해주세요. 고등학교 올라오면 실전이잖아요. 중학교 때 성적 안 들어갑니다. 만약 중학생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실 게 아니라 한 학기 동안 자기를 관리하는 연습을 좀 하라고 해주세요. 중간고사 70점 맞았어요. 그래도 A 맞출 수 있어요. 나머지 다 맞고 수행평가 만점 받으면 나오더라고요. 이해 가세요? 고등학교 올라오면 실전이에요. 그런데 실전이라 할지라도 나 망했어 이거 버려야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만회를 할 수 있게끔 계속 하라고 더 좀 붙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 만약에 시험 한 번 가지고 결정되는 거라면은 뭐 그때그때 할 수 있겠지만 3학년 1학기 때까지 고등학교 올라가서요. 고1 때부터 고3 1학기 때까지 몇 과목 배우는 거 같으세요? 대략 한 40과목 정도 배워요. 그 과목들에서 물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나눠지지만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한 5, 6과목 빼더라도 나머지 과목들 다 통틀어서 내신 등급이 산출되는 거잖아요. 퍼펙트하게 우리 애가 다 1등급 찍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상상도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광역시잖아요. 만약에 그걸 원하시면 저 멀리 사셔야 됩니다. 어딘가 읍면 단위 쪽으로 가셔야지 그것도 가능할까 말까예요. 전교생 100명 중에 4명만 공부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다 퍼펙트한 1등급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도시 그것도 광역시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퍼펙트한 1등급 받아올 거라고 기대조차 하지 마세요. 그냥 한 과목 3등급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과목 어떻게든 1, 2등급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5등급 한번 나왔어요. 그럼 걔 대학 못 간다? 아니에요. 한 과목, 두 과목 퍼펙트하게 더 5등급 나오면 좀 고민하셔야겠지만 그걸 다르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략 40과목입니다. 그 중에서 내신 나오는 게 한 30과목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그럼 30과목 중에서 어떻게든 1등급 비율을 좀 높여주고 얘는 도저히 1등급 안 나와 2, 3등급이라도 좀 비중을 좀 더 많이 해주셔야지 뭔가 만들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냥 넉넉히 있다가 3학년 1학기 때 원서 쓸 때 가가지고 망했네?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좀 챙겨주시면서 네. 그래도 본인 포기 안 하실 거잖아요. 7, 8등급 때 애들 또 대학 가고 싶어 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왠지 공부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학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길들을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공부만 하래요. 지는 한다고 하는데 점수는 안 나와요. 그게 악순환이 되고 더 재미없어지고 이거거든요. 길을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들으시는 분들 정말 아이들이 감사하게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학교들도 마찬가지. 이 학교는요. 다른 학교거든요. 지금 수행평가가 뭐가 나온다까지 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까지 다 공지를 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파악하시면서 준비를 좀 도와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집에 가셔서 그러면 뭐부터 하셔야겠죠? 다시 한번 평가 계획부터 한번 찾아보시면서 준비시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신 관리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번엔 학교생활기록부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고3, 고2 달라요. 작년하고 또 달라졌어요. 올해 고3, 고2가. 그리고 고1 또 달라집니다. 고1부터 중학생까지 또 다 바뀌어요. 자, 그런데 지금 만약 중학생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에이, 그 학생부가 중요할까? 우리 아이 특목고 안 갈 건데 학생부 중요할까?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실전이잖아요. 우리 아이 학생부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스를 통해서 작년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 학생부는 마감이 되어야지 보여지거든요. 아이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확인하실 때 그러니까 뭐를 확인해야 될지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자세히 읽어보시잖아요. 애가 그려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만들어지는 것처럼 중학생 학생부는 그렇게 완벽하게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냥 대략 추상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대략 어렴풋이는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부 보시잖아요. 정독하시잖아요. 애가 보입니다. 요즘 학생부가 그 정도로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과, 비교과. 자, 학생 기본사항 나오고 교과 영역이 있고 비교과 영역이 있습니다. 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 비교과 생각하지 마세요. 갈수록 비중도 줄어들어요. 오로지 교과입니다. 그럼 내신 성적 잡아내야 되느냐? 자, 내신 성적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 교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신 성적과 함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세특이라고 불리는 거. 각 과목별 담당 선생님께서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적어주시는 게 세특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세특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비교과 영역이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적혀져 봤자 비중 크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세특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은 필수 기재가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다 써주시게끔 돼 있지만 2학년, 3학년은 필수 기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비어져 있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모든 선생님들이 필수 기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의 특성이 얼마나 잘 반영되어져 있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양보다는 질이니까요.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거는 중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자, 중학교 학교생활 기록부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 영역별로 쭉 보시면요. 우리가 비교과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3번, 4번이 비교과예요. 3번 수상 영역이고요. 자, 이거는 제가 특목 자사고 애들 준비하는 아이들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자, 중학교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출결 사항 같은 경우는 자기 성실성을 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될 거고요.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제외시키는 학교가 많아요. 상 많이 타봤자. 혹은 어떤 학교는 한 학기에 하나씩만 이렇게 쓰게끔 하고 있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경우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으로 구성되는데 진로활동으로 구성되는데 봉사는 빼주세요. 이제 봉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실적 그 시간만 쓰고요. 시간만 기재를 하고요. 원래 써주시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졌습니다. 자율활동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을 자율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동아리활동, 우리 아이가 무슨 동아리에 들어갔는지. 그 다음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자기 진로 영역 쪽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작성하는 이런 형태고요. 자, 교과 쪽인데 교과서 발달사항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과목 선생님들께서 최대 500자까지 기재할 수 있어요. 이건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3학년 1학기 때까지 몇 과목 배운다고 했었죠? 대략 40과목 나온다고 했었죠. 이거면 2만자예요. 40과목을 500자씩 써보세요. 이거 2만자가 나와요. 2만자는 뭐예요? 진짜 3년치 자료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세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얘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트. 중학교에는 자유학기 활동 사항이 들어갑니다. 고등학교는 자유학기가 없기 때문에 제외되고요. 독서활동 사항, 중학생들은 독서활동 꼭 좀 챙겨주세요. 이거 한 학기에 한 번씩 학기 말에 선생님께 제출을 해야 돼요. 자기가 읽은 책들. 근데 우리 아이들 대부분 다 안 할 거예요.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 특목고 안 갈 건데 이게 아니라 자기 관리하는 건 연습하는 거라니까요. 집에 가셔서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2학년인데 1학년 독서가 없네? 네, 많을걸요 그런 애들. 3학년인데 1학년에 있는데 2학년밖에 없어요. 그럼 걔 2학년 때 제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1학기, 2학기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학기 말에 제출 안 하면은 그게 1학기, 2학기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얼마나 학교 생활을 얘가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도 보겠지만 얼마나 자기 거를 잘 챙기고 있는지도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께서 1년치를 이 아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중학교 학교생활 기록부와 달라지는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자,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같은 경우는 현재 고2, 3 친구들 겁니다. 자, 이거는 고2, 3 친구들 거와 자, 여기는 고1 친구들 거예요. 고1 이하의 아이들, 고1부터 중1까지는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고2, 고3 친구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 교과 활동 세부의 특기사항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방과 후 학교가 비기재. 그래서 애들이 지금 방과 후 안 해요. 대다수의 친구들이 방과 후 활동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학생부 기재 안 해주잖아요.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더 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자, 현재 고1부터는 영재 발명교육 실적을 계획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뭐 할까요? 열심히 그냥 점수 따시면 됩니다. 내신 관리하시면서 수업에 충실하면서 우선 선생님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 선생님이 나의 500자를 작성해 주실 선생님이시잖아요. 만약 선생님께서 100% 다 작성해 주시는 선생님이시라면은 선생님한테 질문도 좀 많이 하고 자기 장래 희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좀 그래야지 선생님이 그래서 얘에 대해서 알아서 좀 써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 전교 1등이니까 얘가 전교 1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점수하고 이름만 보는데 애를 모르시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세특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담임 선생님 작성하시는 거랬었죠. 자, 추천서를 대체합니다. 1학년,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행특까지만 제공이 됩니다. 왜요? 학년 말이 끝나야지 작성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3 때 원서를 쓸 때는 1학기 마치고 써서 3학년 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럼 1학년, 2학년 때 첨글자가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학교 활동 쪽인데 자율활동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막 학교 행사들 많이 써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학업 분야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뭐 아침에 뭘 만들어서 뭐 토론도 하고 무슨 발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 반장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국의 학생회장 출신만 1,700명이에요.
큰 의미가 없겠죠. 아, 우리 회장인데요. 말씀드렸잖아요. 1,700명이라고. 장해봤자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걸 장을 했다는 것 자체는 결과잖아요. 동기와 과정. 그걸 왜 했어?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지? 결과 나왔죠. 결과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 했는데? 확장의 형태까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동기와 과정, 그 다음 확장까지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동아리 활동. 동아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율 동아리 이제 대입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현재 고1 이하로는 학교 공식 동아리만 기재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과가 다 죽으면서 결국 수업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봉사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아예 그냥 저 개인 봉사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 시간에 공부 좀 하세요. 시간 채워야 되잖아요. 학교만 잘 나가시는 시간 기본 주실 거예요. 1년에 최소한 20시간 나올걸요. 학교만 잘 다녀도. 좀 꺼림칙하다. 한 16시간밖에 안 주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그냥 피 뽑으세요. 그러면은 다 시간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따로 글 써주시는 게 없는데 굳이 내가 가서 막 시간 하루 낭비해서 막 뭘 해야 된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 좀 하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로활동 쪽에 대해서도 전공 적합성만 생각하지 말 것.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거든요. 대학에 왜 가요? 대학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공식적인 목적.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 학생부나 자소서 보시면 무슨 생각 드냐면요. 취업 자소서예요. 물리학과에 가는 친구가 이미 자기는 물리적으로 완성돼 있대요. 교수님 봤을 때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그냥 가짜 놓은 거잖아요. 고등학생이 뭐 지가 아무리 해봤자 뭐 실험도 못하고 뭐 했는데요. 전공 적합성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나는 이 전공 적합성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너희 대학교 너희 학과에 가서 공부할 만한 역량이 있다. 난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 분야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다. 고등학교 때 신소재공학 어떻게 공부할 건데요? 그럼 나는 과학이 재밌고 과학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게 재밌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화가 가는 친구가 이미 막 논문 발표해요. 어차피 논문 기재도 못해요. 학생부에. 지가 뭐 엄청난 업적을 지가 위인전 안 돼요. 그냥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수상 경력. 현재 고2상 같은 경우는 학기당 한 권씩만. 내가 상을 10개를 타든 20개를 타든 한 학기에 한 개. 내가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현재 고1 이하의 친구들은요. 수상 실적 대비 반영하지 않습니다. 교내대에 나갈 필요도 없겠죠. 학생부가 많이 써져 있으면 뭐래요? 대비 반영 안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냥 공부하라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 흐름 이해 가세요? 또 하나, 독서. 아까 중학생들 막 독서 기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고1 이하의 친구들은 독서도 대비 반영하지 않겠대요. 그럼 책을 읽지 말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설마 책 읽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럼 뭐냐면요. 독서가 주로 애들이 어디에 쓰냐면요. 세특에 써요. 그러니까 중복 기재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근데 중복 기재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독서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독서가 들어가 있어요. 비현실적이죠. 믿으시겠어요? 애들이 막 독서 많은 애들은 30-40권씩 들어가 있어요.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특에도 막 몇 권씩 다 들어가 있어요. 애들이 정말 누가 봤을 때는 막 독서에 미치는 시험 보고 면접 봤더니 다 틀려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비에 반영하지 않겠고요. 이게 뭐냐면요. 자, 세특의 기본 라인입니다. 수업 시간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뭐래요? 책을 찾아봐라. 지가 이것저것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기재가 돼요. 여기. 이해 가세요? 이 책을 보면서 자기가 찾아보고 정리하고 친구들한테 발표도 했었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게 세특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독서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쓰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제목만 좀 거창한 그럴싸한 책들이 들어가면서 막 써놨어요. 나중에 읽겠지. 안 읽어요. 면접 보러 가서 다 탈려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보셨을 때 달라진 학교생활기록부의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닥치고 공부해라 이거예요. 학교 수업이 중요하다. 수업 시간에 뻘짓하지 말고 수업에 집중하고 선생님과의 소통 중요하고 네가 좀 메모를 좀 해놔라. 수업 시간에 지가 뭘 했는지 몰라 애들이. 선생님들 잘 써주고 싶어요. 얘에 대해서 막 정말 이것저것 수업 시간에 뭘 했는지 써주고 싶으세요. 500자를 살짝 불렀어요. 야, 너 뭐 기억나는 거 있어? 없대요. 선생님이 뭘 써줘야 돼요? 얘에 대해서 써주셔야 되는데 지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팁. 따로 메모하면 좋겠지만 따로 메모도 시켜봤더니 얘들 따로 메모한 거를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냥 교과서에 메모하라고 하세요. 그냥. 지가 무슨 발표했다. 선생님이 뭘 해줬다. 살짝 이 정도라도 좀 기억이라도 하겠죠. 대략. 이해 가세요? 정말 우리 아이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직권대로 지가 잘 못 챙겨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몇 학교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한테 뭔가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기반으로 선생님께서 써주시려고. 학생이 올린 거 그대로 제출하면 셀프 학생부거든요. 그래서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기초 자료를 좀 조사를 많이 하십니다. 뭘 발표를 했고 수행평가에서 뭘 했고 우리 애들 뭐 안 해요. 그것도 좀 쓰라고 하세요. 선생님께서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학생도 그럼 이해 가시죠? 뭐가 중요한지. 자 이번에는 이제 고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입 쪽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올해 고입 일정이고요. 자료집에 좀 흐리게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고입 일정이고요. 자 현재 영재학교 입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번 주에 원서접수가 끝나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게 영재학교 과학부가 올해부터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6월달로 미뤄져서 6월에서 지금 8월까지 진행이 될 거고 과학부가 지금 8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여기 대구 지역은 대구 일가고 하나밖에 없죠. 과학부. 자 그다음 예체능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정기고입니다. 자 그럼 과학부를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외부 국제고 자사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구조에서는. 단 현재 중1까지. 초6부터는 없습니다고 했었죠. 영재학교 과학부만 남고. 자 어디 고등학교를 가느냐. 자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을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 과학부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 의치 약한수 여기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자사고 혹은 일반고. 그다음 외부 국제고는 인문 계열은 좀 외부 국제고 쪽 방향으로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고입은요 과정입니다. 성공 대입을 위한 그 과정이지. 그러니까 저는 준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져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큰 상처 안 받아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고등학교 올라가 자기들끼리 그래요. 나는 작년에 과학부를 아깝게 떨어졌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있는 애는 나는 외부를 면접에서 정말 아깝게 떨어졌는데 서로 이러고 논대요.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합격하면 가야 돼요. 네, 그냥 한번 써보자. 그래서 썼는데 덜컥 합격하잖아요. 무조건 가야 돼요. 안 가면 재수해야 됩니다. 고등학교도 재수해요. 그러니까 선택은 좀 신중하게 하시면서 도전할 거면 좀 얼마든지 좀 도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학교가 뭐 유리하다, 대학 가기 쉽다더라 정답은 따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막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중3 학번이 계세요? 중3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 문과 갈 거예요, 이과 갈 거예요? 이과. 그러면 영어는 피하세요. 공학을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영어 가면요 자연계를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과목 선택하는 친구들이 적어요. 그럼 내신 등록 따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공학을 보내시잖아요. 좋은 남자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해 가시죠? 혹시 아들 보고 계세요? 네. 아드님은 무조건 남고 보내세요. 이렇게 따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학생들은 문과 가는 친구들은 여고 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과 가는 친구들은 될 수 있으면 공학으로 좀 보내세요. 그래 내신 등록 관리가 편해요.
이과 여고를 갔는데 이과 선택하는 친구들 숫자가 적어요. 그러면 어떤 과목은 30명밖에 선택을 안 한대요. 그럼 1등급 받으려면 1등 해야 돼요. 4%까지니까. 내신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여학생인데 이과를 가고 싶다? 그냥 공학을 한번 보내보세요. 정말 좋은 남자친구 되게 많거든요. 무늬만 이과인. 근데 남학생들은 또 반대로 여학생들하고 부딪혀야 되잖아요. 문과 갈 거예요, 이과 갈 거예요? 그럼 무조건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남자애는 가야 돼요. 왜요? 네, 내신 관리가 안 돼요. 거기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게 놔둬야 돼요. 그럼 조금 편하실 거예요. 이런 거 정도. 아, 다 모르겠다. 어떻게 하느냐? 제일 가까운 데 보내세요. 체력이라도 좀 키워주세요. 그냥 학교 동선이 되게 멀면 그것도 힘들어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고익은 정답에 따라 없습니다. 어디 학교를 보내시니 간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대입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자, 크게 수시라는 게 있고 정시라는 게 있습니다. 수시, 정시. 수시 안에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있고 논술 위주의 전형이 있고요. 실기 위주의 전형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기는 제외하고요. 논술도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고2 겨울까지는 우선 학생부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학생부에서도 내신 성적만 보는 것을 학생부 교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적과 서류를 보는 것을 학생부 종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2022학년도는 현재 고3이고요. 2023학년도는 현재 고2예요. 우리 아이들의 그 인원은 고2가 되어야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된 것은 고2 애들까지밖에 발표가 안 됐어요. 자, 보시다시피 어때요? 교과 비중이 되게 높죠. 종합, 논술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뭐 정부에서는 뭐 정시를 늘려라 이렇게 했는데 대학이 수시를 선호합니다. 기본적으로. 애들 학생 숫자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우수한 애들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보세요. 78% 수시를 선발합니다.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 친구들은 또 자기는 정시로 대학 가요. 옆에서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시는 우리 애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수생들을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래서 마음 편해요. 우리 애는 기적처럼 정말 수능을 잘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의 로또 수준인 거예요. 수능 한 번으로 뭔가 바뀔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수능 성적 가지고 뭔가 결정되겠지. 그러면서 공부는 안 하잖아요. 정시파 친구들이. 정시파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정말 문제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겠대요.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겠대요. 어떻게든 수시로 가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시는 몇 장의 기회가 있죠?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내가 6번을 쓸 수 있어요.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이 정해져 있어요. 선택의 폭이 어디가 넓죠? 수시죠. 또 하나 수시는요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요. 6장 썼죠? 6개 다 합격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6개 다 예비가 뜨는 친구도 있어요. 6개 다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5개 학교에 뭐가 생기죠? 빈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비가 계속 돌아요. 이해 가세요? 훨씬 더 기회가 풍부한 게 이쪽인데 왜 자꾸 좁은 문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지 최대한 이쪽으로 유지해 주세요. 어떻게든 수시에서 또 고3 크리스마스 때 행복하게 보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저 크리스마스 때 제가 놀아본 적이 없거든요. 다 정식 컨설팅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참 바빠요. 1월 달부터 1월 초에 접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시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정시 준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딱 꼬시세요. 고3 크리스마스는 너가 행복하게 보내자. 근데 수능 최저 봐야 되잖아. 수능 최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수능 최저가 수시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최저를 그러니까 그거예요. 정시파라고 했었을 때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의대를 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뭘 것 같으세요? 국수, 영탐 4개 명 중에서 3개의 합 3을 맞추시면 돼요. 1등급 맞추시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의대는 갈 거예요. 원서 잘 쓰시면. 아니 근데 이제 네. 학교마다 점수차가 다른데 얘가 1등급이라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0으로 있는 1등급은요. 합 3이 안 나와요. 수능 체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내신만 좋은 친구들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요. 걔네들 그치 많이 가죠. 여기 근처는 포철고 김천고 애들 의대 많이 가거든요. 걔네 내신은 어떨 것 같으세요? 3등급 때 나와요. 내신 3등급 때 나와요. 지네들끼리 박 터지니까 전교급 애들이 2등급 때 초반, 중반 이 정도 나와요. 근데 걔네들 다 의대 가요. 왜요? 최저 맞추니까. 합 3 맞추기 쉬울 줄 절대 진짜 힘들어요. 합 3 맞추기가. 그럼 합 3 맞추잖아요? 내신이 얼마나 안 좋을까요? 만약에 우리 일반고 다니는 친구인데 국수 영탐 4개, 3개 합 3이 나왔어요. 걔 내신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이 근처면은 1점대 중반 만들어질 거예요. 내신 관리를 안 했어도. 의대 가기 가장 쉬운 방법. 합 3 맞추기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수능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정시로 안 보낼 거예요. 왜요? 최저 맞춰서 밀어넣을 거거든요. 혹시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들어보셨어요?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지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교 1등, 2등. 각 고등학교에서 2명씩 추천을 하는 전형이에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만 지금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3등급 이내로 바뀌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완화시켜놨거든요.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까지 원래 3개 영역 2등급이었어요. 2등급 3개만 맞으면 최저 맞추는 거예요. 서울대.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각 고등학교에서 2명씩 추천을 한다고 했었죠. 그럼 누구예요? 전교 1등, 2등이겠죠. 설마 3등짜리를 1등짜리 3등 추천하지 않겠죠. 난리 나겠죠. 한 학교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1,700명 정도가 매년 지원을 합니다. 세계 2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들의 비율이 50%예요. 세계 2등급을 최저를 못 맞아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50%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전교 1등, 2등인데 세계 합 3이 아니라 세계 2등급이요. 근데 그걸 못 맞춰서 떨어져요. 50%가. 그러면 의대 치대는 세계 합 3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자료도 준비해놨어요. 자, 그러면서 수능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수능 쪽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선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체제로 들어간다 말씀드렸었고요. 자,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이 75%, 선택 과목이 25% 이렇게 지금 이야기된 상태입니다. 점수 이렇게 100점 만점을 봤을 때 75점, 25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통 과목이 중요할까요? 선택 과목이 중요할까요? 우선 공통이 되겠죠. 배점 높은 걸 들어가야죠. 자, 그 다음 선택 과목 같은 경우 봤었을 때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냥 점수 잘 나오는 거 하라고 해주세요. 자, 그런데 자,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확통, 미적분,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수학은 확통은 그냥 문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를 보내고 싶으시면은 미적분과 기하 중에 택 1로 가셔야 됩니다. 자연계를. 그러니까 대학에서 지정을 해놨어요. 우리 대학교 자연계를 보고 싶으면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수능을 봐야지 우리 학교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탐구 영역도 사회탐구, 과학탐구 할 거 없이 전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택 2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대학교에 자연계를 가고 싶으면 과학탐구 2개를 봐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를, 그냥 과학탐구를 준비를 해야지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교에 진학 가능할 수 있겠죠. 물론 아주 간혹 가다가 확통을 봐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사탐을 봐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긴 하지만 보내고 싶으신 대학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수능 성적표 예시예요. 이렇게 성적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자,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만 제공이 됩니다. 원점수 확인하실 수가 없고요. 표준 점수는 과목마다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100분위는 쉽게 말씀드려서
10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내 밑에 있는 아이들의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수학 이 친구가 100분이 95가 나왔습니다. 100에서 빼보세요. 그럼 이 친구는 상위 5%죠. 5%이기 때문에 등급이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4% 이후니까. 이해 가세요? 100분이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등급 자 이렇게 내용 나왔는데 자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최저라는 게 뭐냐면요. 이 등급 합을 보는 거예요. 각 대학마다 4개 영역 중에서 3개 합 3. 그러면 3개 합 3을 탐구는 한 과목 보는 학교도 있고 두 과목 평균 보는 학교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자, 두 과목 평균으로 가정했었을 때 이 친구는 평균 3등급이 나왔죠. 탐구. 3등급 1, 2, 2 이렇게 내용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에서 3개 합 3. 이 친구 못 맞췄죠. 이 친구는 지금 잘 나와봤자 3개 합 5. 굉장히 상위권이거든요. 3개 합 5, 3개 합 5면요. 서강대, 성균관대 논술 전형 맞추는 거 최저. 3개 합 5면 되게 상위권 친구가 나온 겁니다. 제가 지금 등급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가져온 거라서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의대를 갈 거면 그냥 간단해요. 1, 1, 1 이렇게 했으면 돼요. 등급이 100분이 뭐 96으로 1, 1 찍어도 괜찮아요. 왜? 우선 최저를 맞춘 거니까. 근데 100분이 96, 96 이렇게 해서 1, 1 맞추잖아요. 정시로는 의대 꿈도 못 꿔요. 쉽게 말씀드려서 의대 갈 거면 수능에서 한국사랑 영어 빼고요. 국어, 수학, 탐구에서 몇 개 틀려야지 의대 갈 것 같으세요? 4개? 그러니까 네, 지방의대까지 가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4개. 그럼 애가 정시로 대학, 엄마도 정시로 대학 갈래? 그러면은 수능에서 4개 틀릴 자신 있으면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게 되면 최저도 맞춰주고 최저가 맞춰지면 이것저것 다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 자, 이게 이제 국어하고 수학 영역에서 점수가 산출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선택 과목 체제가 됐잖아요. 선택 과목이 유불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막 점수 잘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미적분과 기하 중에 뭘 선택해야 된다 막 이런 말들도 되게 많고 국어에서도 뭐 상위권들은 언어와 매체를 한다, 뭐 하잡을 하면 뭐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직 올해 수능 안 봤어요. 올해가 첫 해예요. 지금 3월, 4월,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지금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너 과목 바꿔야지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선 국어 같은 경우도 언매나 화작 뭘 선택을 할까? 이것보다도 공통 과목을 우선 다 맞추고 나야지. 그러니까 이게 공통 과목이 점수가 잘 나오는 상태에서 뭔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수학 같은 경우도 미적분 선택할까, 기하 선택할까, 뭘 선택하면 점수가 잘 나올까 이게 아니라 다 맞을 수 있는지를 우선 생각을 하세요. 수 1과 수 2가 그게 75%예요. 비율 자체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미적을 선택했더니 점수가 잘 나오더라. 기하를 선택했더니 점수가 잘 나오더라. 이게 따지고 들어가는 거지. 그 이유가요. 자,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배점이 각각 74, 26점이므로 공통 과목 표준화 점수에 따라서 자 공통 과목이 0.74를 곱하고요. 선택 과목 표준화 과정에서 0.26을 곱해서 합산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런 예시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저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수험생의 공통 과목 Z 점수 1.28가 자 이 선택 과목 종료 Z 점수 0.92에 각각 이 공통 과목 표준화 점수와 선택 과목 표준화 점수를 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모님께서는 어차피 이거는 다 계산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가 뭐 어떻게 계산돼서 나온다 이거는 아실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되잖아요. 공통 과목에 0.74를 곱하고 선택 과목에 0.26을 곱해요. 그럼 뭘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게 좋아요? 공통 과목이 있는 거잖아요. 우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유불리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유불리도 올해 결과치가 나와봐야죠. 예를 들어 같은 선택 과목을 택한 두 수험생이 원점수는 90점 둘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자, 그러니까 같은 선택 과목 선택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적분이면 미적분 선택한 두 친구가 똑같이 90점을 받았어요. 자, A는 공통 과목 70점, 선택 과목 20점을 받아서 90점이고 B는 공통 65, 선택 25점을 받았어요. 그럼 최종 표준 점수는 자, 똑같은 90점이 아닌 거죠. 공통에는 0.74를 곱했고 선택은 0.1을 곱해다 보니까 표준 점수 계산할 때 누가 더 표준 점수 높아요? A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공통 과목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건 개 복잡하잖아요. 막 선택 과목 어쩌고 막. 근데 우리가 집에서 계산할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계산해서 나오고 성적표에서 나와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100점 비율을 반영했었을 때 그 표준 점수가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올해 지금 전체 인원과 수시 정시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다른 의도가 아니고요. 가나다 순입니다. 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나다 순이에요. 자 경북대 5,100명, 계명대 5,024명, 금호공대, 대가대, 대도교대, 대구한의대, 경남대 이렇게 선발하는데 수시정시 비율 봐주세요. 그나마 경북대는 7대 3 정도의 비율 나오죠. 7대 3 정도의 비율 나오죠. 정시로 경북대를 가려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대충 생각하셨을 때 영대, 계대 많이 생각하시죠. 여기까지도 그래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영대 보세요. 영대, 계대 수시면 몇 프로예요? 86%, 84%. 왜요? 100% 충원을 못 시켜요. 지금 4,900명 다 못 뽑아요. 빵꾸 나요 맨날. 그러면 안 들어오잖아요. 등록금 낼 애들이 없잖아요. 수시 비중을 높이는 이유가 뭘까요? 미리 땡겨 놓으려고.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시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정시에서도 오는 세계대학 같은 경우는 그래 경북대 같은 경우는 딱 대놓고 그냥 7대 3 정도 비율 유지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셨을 때 자 경북대만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경북대만 논술 전형이 있거든요. 지방에서는 부산대하고 경북대 정도 그리고 이제 울산대, 의대 정도만 논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자 경북대는 교과 25%, 종합 30%. 오히려 종합이 더 많죠. 교과보다. 그리고요 경북대가요 올해부터 무슨 짓을 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체제를 붙였어요. 작년까지 학생부 종합에 수능체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신만 좋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최종 못 맞추면 아예 못 들어옵니다. 경북대는 교과, 종합, 논술, 자 그리고 실기 빼고 수능까지 다 수능 성적이 되게 중요한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경북대의 대략적인 포지션 자체가 서울 쪽에서는 건국대, 동국대 이 라인까지 올라가거든요. 점수대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까지 보내질 거예요? 서울 쪽으로. 이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까 따님, 우리 아이가 숙대를 합격했어요. 숙명여대를 합격하고 경북대를 합격했어요. 어디 보내실 거예요? 어머니는 숙명여대를 보내시려고 하실 거예요. 아버님과 얘기 안 되셨죠? 아버님들은 집에서 통학하게끔 하실 거예요. 저 이거 사례 되게 많이 봤어요. 성신여대 합격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성신여대 합격해서 막 이렇게 애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미 개명대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들을 많이들 보내시더라고요. 아버님들은 그냥 집에 없는 게 좋대요. 그래서 뭐 충남대도 보내시고 막 많이 보내세요. 부경대도 보내시고 영남대랑 부경대랑 건축대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냥 부경대 가래요. 집에 보기 좋은가 봐요. 그래서 아들은 괜찮은데 따님들 같은 경우는요 어디까지 과연 보낼까 서울로? 뭐 예를 들어서 중앙대, 경희대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서강대, 성균관대는 당연히 위로 가겠지만 가천대, 경북대 어디 보내실 거예요? 경북대 가야죠. 가천대는 의대 빼고는 별로 없어요. 가천대 의대는 탑이라서 뭐 경기권에서 탑이기 때문에 보내시겠지만 의대 빼고는 크게 뭐 없거든요. 가천대 의대 쓰실 거면 올해 좀 조심하세요. 가천대가 저기 미래지구에 병원 하나 더 세우거든요. 아마 더 의대에 많이 몰릴 거예요. 가천대 이런 것도 되게 있거든요.
이걸 놓고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게 교과 종합 이 라인 중심으로 많이 봐야겠죠. 그러면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자, 대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계명대나 영남대 같은 경우 보셨을 때 뭐가 많아요? 교과가 많아요? 종합이 많아요? 교과가 많죠. 얘네들은 왜 그럴까요? 저 이거 진짜 물어봤어요. 왜 교과로 덮어봐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신이 안 좋은데 서류가 좋으면 이상하잖아. 이해가세요? 몇 등급 때 애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영남대, 계명대, 내신 등급?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흐름 자체가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서 자 1등급 때 애들이 보통 저희가 상담 진행하다 보면요 1등급 때 애들이 주로 상담 뭘 하냐면요 이제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지 이거 여부 너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자 외곽 지역이에요. 외곽 지역에서 내신 1등급 때가 나와요. 그런데 최저를 못 맞춰요 애들이.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합니다. 두 번째 학생부 관리 상황에 따라서 얘가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장을 추천을 받을 수 있느냐? 어디 학과를 갈 거야? 그리고 부모님과 학생의 의견 다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1등급 대들까지는 이렇게 써요 보통.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을 받거나 전교 2등 안에 들어서 못 받았어요. 제가 3등이래요. 그럼 서울대 안 쓰실 거예요? 1등급인데 쓰고 장면이 전사하는 걸 택합니다. 쓰세요. 그냥 일반 전형으로 써요. 써보는 거예요. 어차피 카드 남으니까. 그리고 고대나 연대 학생부 교과 이거 추천 전형이거든요. 이것도 하나를 써봅니다. 내신 때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확률은 떨어집니다. 내신 좋은 애들이 더 많을 테니까. 그다음 종합을 그래서 선호해서 씁니다. 그리고 꼭 이 대구 경북 쪽에서는 안전하게 경북대 하나에 써두십니다. 왜요? 중국어교육을 빠져나가겠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는 합격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거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걸 안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요? 납치당할까 봐. 정시 점수 잘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거 결정을 많이 해요. 1등급 때 애들이 와서는. 자, 그럼 2등급 때, 자 우리 아이가 자 기분 좋은 상상 한번 해보세요. 고3 1학기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2등급 때 딱 나왔어요. 어디 쓰실 것 같으세요? 비슷해요. 서울대 지금 못 받으니까 일반 써야 됩니다. 왜요?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떨어지더라도 서울대 한번 써보고 떨어져야죠. 그 다음 고대 연대 교과 못 쓰고 종합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서성 종합 씁니다. 그 다음 서성급 연대는 최저가 없거든요. 논술에. 서강대 성인고는 최저가 있어요. 논술도 쓸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가고 싶거든요. 여기서 6장의 카드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3등급 때 친구들 어디 쓸 것 같으세요? 그래도 서성 써보고 싶어요. 감히 연고까지는 못 쓰겠고 서성을 한번 써보자. 서성 논술로 씁니다. 학종 못 쓸 것 같아서 나 내신도 안 좋고 서류도 안 좋으니까 못 쓸 것 같으니까 그냥 논술로 한번 써볼까? 그런데 대부분 다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집니다. 서성 논술 3개 합 6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고요. 중경 학종 쓰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중앙대 다빈치 인재,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왠지 이름 되게 멋있잖아요. 그리고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썼었는데 이제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그다음 경북대 차마 교과는 못 쓰겠어요. 내신 3등급 때라서 이건 안 될 것 같아. 못 씁니다. 종합을 씁니다. 근데 경북대 종합은 거의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경북대 종합은 작년까지 내신 되게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쓰긴 뭐하니까 또 써보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AAT를 많이 씁니다. 논술을. 이게 3등급 때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명대 교과, 계대 교과를 씁니다. 4등급 때 애들이요. 경대 종합 쓰고 떨어집니다. 어차피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또 달라질 거예요. 왜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뭐가 붙었어요? 최저가 붙었다고 그랬죠. 수능 최저가 붙으면서 그래도 한번 써볼까? 그 다음 각 대학교 논술에 다 찔러갑니다. 이 친구들 특징이 6논술 전략 나갑니다. 장애인 전사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영대 학종 계대 학생부 교과 이렇게 많이 써요. 5등급 이하부터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대충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결국 고3 1학기 때가 돼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웃으면서 그래요. 야, 2.9나 3.0이나 큰 차이는 없겠지만 학종에서 느낌이 다르지 않냐. 하나라도 높여라 라고 이야기 해주거든요. 나중에 원서 쓸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국 이 라인에서 많이 결정이 되는데 이게 학과마다 좀 차이도 있고 해요. 참고하시면서, 이건 애들 보여주지 마시고요. 참고하시면서 그냥 이 정도 라인 때문에 나중에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경북대 입시 결과를 놓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 최저가 반영되는 형태입니다. 자, 지금 경북대 같은 경우는 제가 대구 지역 설명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설명회 진행할 때 경북대 거를 많이 보여드려요. 그 이유가 경북대가 되게 친절해요. 수능 최저 충족자를 다 보여줘요. 공개해버려요. 다른 데는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되게 친절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자, 우선 의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나 의대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개 3만 맞더라고요. 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치 일반,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논술. 자, 이렇게 크게 4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의대과는요. 학생부 교과로 일반 학생 뽑지 않아요. 경북대는. 자, 치대는 대신에 5개 모든 전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만 말씀드릴게요. 10명 모집이었어요. 10명 모집. 웬 위줄이요? 75명이 지원했대요. 와우. 7.5대 1이에요. 그런데 수능 최저 75명 중에 수능 최저 통과한 애가 26명이에요. 실질 경쟁률이 2.6대 1로 떨어졌습니다. 내신 1.43 평균 등급, 그 다음 10명 중에 7등의 점수가 1.79 나왔어요. 1점대 급초만 나오지 않았죠. 이해가세요? 최저를 맞췄어. 지금 최저 못 맞춰서 지금 다 나가 떨어진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자, 보세요. 75명 중에서 26명이 수능 최저를 맞췄죠. 그런데 몇 번까지 예비가 돌았어요? 12번까지 돌았어요. 22명이 합격했다는 얘기죠. 75명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는 방법. 75명 중에 수능 최저를 맞춘 26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22번까지 합격을 한 거예요. 최저. 네. 다른 데또 빠져나갔어요. 12명. 그럼 뭐예요? 최저 맞춘 애 중에 4명만 떨어진 거예요. 최저 맞춘 애들 중에서 4명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떨어졌을까요? 걔네가 여기만 올인했을까요? 6장의 카드를 어떻게 쓸까요? 경북대가요 항상 기준이에요. 이 지역 보니까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경북대를 안정을 생각하고 위에 상향했습니다. 그 다음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경북대가 최대 목표치가 되고 영대, 계대, 의대를 써요. 혹은 대가대까지 씁니다. 경대가 많이 돌고요. 많이 빠진 최저 맞춰지면. 그러면 이게 최저로 맞춰서 그 4명이 어디 갔을 것 같으세요? 영대, 계대, 대가대 최저 맞춰졌으니까. 이해가세요? 6장의 카드 중에서 경대, 의대 최저 맞춰진 친구라면은 다른 데 최저도 맞췄을 거잖아요. 어딘가에 다 들어가요. 그래도 온리 경대, 경북대만 갈 거야. 지역 인정을 쓰는 게 아니라 치대로 쓰겠죠. 보통 이렇게 써요, 애들. 그리고 이때는 중복해서 쓰기도 했었어요. 이게 장려문 자료니까. 자, 보세요.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입니다. 지역 인재는 대구, 경북 지역 애들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230명이나 지원했어요. 종합이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좀 불리한 친구도 쓰겠지라고 생각해서 많이 썼겠죠. 자, 그런데 230명 중에서요 74명만 최저를 맞췄네요. 그리고 34등까지 합격을 했어요. 많이 안 빠졌죠. 왜요? 얘네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신이 오히려 얘네가 더 좋게 나오죠. 자, 그런데 얘네가요, 이 74명이요. 74명이 여기도 쓰고요. 논술도 썼을 거고요. 그 다음에 치대도 썼을 거고. 경대 3장까지 쓸 수 있거든요. 중복이에요. 그
그 다음 내신 안 좋은 친구들은 당연히 서울초 생각 안 하죠. 어디 써요? 영대의대, 계대의대, 대가대의대 쓸 거예요. 최저 맞췄어요. 경북대 최저 맞춰주면 영대, 계대, 대가대도 맞추겠죠. 이해 가세요? 이게 최저의 위력입니다. 진짜 최저 어마무시해요. 자, 몇몇 학과들만 지금 넣어놨거든요. 경영학과, 자 문과 쪽도 있으니까 경영학과 말씀드릴게요. 경영학과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190명이 지원했어요. 교과로. 내신 성적이에요. 내신만 교과는 내신 성적으로 선출하는 거죠. 190명 중에서 최저 맞춘 친구가 50명이었어요. 그리고 40등까지 합격했네요. 50명 중에서 40명이 합격한 거예요. 얘네들의 내신 성적 보실래요? 평균 등급 2.93이에요. 평균 내신 등급이 2.93이라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왜 그러냐면요. 경영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세계합 6이었어요. 이 해. 세계합 6을 맞춘다는 거는 특목 자사 쪽 애들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고 친구들은 최저 못 맞춰요. 많은 친구들이죠. 최저 신경 안 쓰거든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북대 사범대학교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경북대 사범대도요. 수능 최저가 세계합 6이었어요. 세계합 6이라는 거 좀 이해 가시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세계 합을 6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준이 어디냐면요. 서강대 성균관대 논술이에요. 서강대 성균관대 논술로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경북대도 쓰겠죠? 자, 그런데 경북대 사범대가 세계합 6입니다. 보실래요? 지구과학 교육과 3명 모집에 25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5명 중에서 최저 맞춘 애가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최저 맞추면 그냥 합격 아닌가요? 이해 가시죠? 경쟁률 1대 0이었습니다. 내신 등급 3.06. 근데 여기서 하시면 세계학 쭉 맞추고 지구과학 교육과 가실 거예요. 애들 안 가요. 지구과학 선생님 되고 싶을까요? 과연? 안 가려고 그래요. 더 심한 거 가정교육과 보실래요? 세계학 6을 맞추면 상위권이잖아요. 가정교육과 2명 모집이었어요. 21명이 지원했어요. 최저 맞춘 애가 없어요. 지도 불안하니까 여기 쓴 거예요. 자신 있으면 여기 안 쓰죠. 입학자 0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3년째, 4년째 0명으로 알고 있어요. 입학자 없어요. 그런데 경북대가 왜 계속 이렇게 하느냐? 그래야지 정시를 2월시키잖아요. 수시에서 100% 선발이 안 되면 정시를 넘기거든요. 그래서 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순위가 뭐예요 지금? 최저를 맞춰야 됩니다. 방향 잡히세요? 경북대 최저 맞추시면요. 경쟁률 이렇게 높았다. 지금 다 저는 교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과 내신 등급 보세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낮죠. 막 1등급 때 극초반 해야지 지금 경북대 교과로 가는 거 아니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고3 1학기 때까지 정말 고생해가지고 1점대 극초반이 나왔어요. 경북대 쓰실 거예요? 안 쓰세요. 우리 아이가 내신 1등급도 나오면 경북대 안 써요. 거의 안 가요. 어떻게든 서영고에서 끊으려고 하세요. 다. 자연계는 의대 아니면 대학도 아닌 거예요. 걔네들 1등급 애들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동안. 그러면 경북대 쓰는 애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합격은 하되 많이 빠져나가죠. 우선. 1등급 때 중후반 많죠. 평균 등급 지금 2등급도 나오죠. 막. 이해 가세요? 경북대가 이러면 옆에 있는 대학은 어떨 것 같아요? 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눈높이가 있어요. 내가 1등급 나오면요. 자, 우리 아이가 3등급 나왔어요. 그럼 1, 2등급이랑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등급 애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하나만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이 3등급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수능 성적이 되게 좋아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어요. 막 세계합 3을 맞춘대요. 그럼 뭐예요? 걔는 의대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걔는 정시로 더 높은 대학, 정시로 가는 것보다 더 높은 대학 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제가 딱 한 번 내신 3점대 초반인데 의대 부전형이 있거든요. 최저를 맞췄어요. 그래서 교과를 써보자 했더니 에이 떨어지겠죠. 떨어져 한번 써봐. 저거 붙어버린 거예요. 이 지역 의대 중에 제일 낮은 의대입니다. 근데 갔어요. 그게 가능해요. 왜요? 이 지역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수능 최저 3개 합 3을 맞춘 친구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없어요. 그리고 그걸 맞췄어요. 이 지역에 뼈를 묻을 것 같으세요? 탈출합니다. 진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가세요? 반 이상 빠져나가요. 그럼 나머지 반이 이 안에 도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우선 최저를 맞추고 나서 근데 이게 최저를 맞출 정도의 실력을 갖추잖아요. 내신 어떨 것 같으세요? 잘 나와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1점부터 극점 만들어야지 이것만 버리시면 돼요. 길게 보세요. 그리고 수능은요 유형학습이고 문제 많이 풀어보는 친구가 갑입니다. 정말 난 정시로 대학 갈 거야, 난 정시파야 이런 친구 있으면 그냥 문제 많이 풀러가서 그래 너 알아서 해 대신 공부 좀 많이 해야 돼 이거예요. 문제 푸는 양 엄청나게 늘어나면 돼요. 제가 정시파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난 정시로 대학 갈 거야 이러고 나서 공부 안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진짜 미친 듯이 그냥 뭐 학교 수업 상관없이 내신 상관없이 그냥 학교 내신이 5등급인데 수능 1등급 나올 것 같으세요? 안 나와요. 저는 그거 많이 봤잖아요 그동안. 내신 3등급인데 수능 1등급 때 아까 그 몇 명? 한두 명? 그리고 특목 자사고 쪽은 그래요. 일반고에서 내신 3등급인데 수능 1등급 안 나와요.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정시 준비한다고 했었을 때 당연히 정시 준비도 해야죠. 그런데 정시 준비가 별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시랑 정시랑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내신 문제도 모의고사 갖다가 많이 응용해서 출제하시거든요. 이렇게 봐주시면서 이거 제가 몇 개 학교만 지금 가져온 거고요. 경북대 같은 경우 정말 친절해요. 3년치 자료 다 공개하고 있고요. 보시기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수능 최저 통과 인원 이거 되게 재밌어요. 지금 막 지구과학 교육과도 이렇지만 지금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신 성적 되게 좋고요. 자, 수능 최저를 얼마나 충족하는지요. 이거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자 지금 경북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 2022학년 올해 하고요. 내년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2애들 것까지 해놨는데 자 하도 못 맞추니까 지금 더 여유 있었던 거예요.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못 맞춰요. 항상 모든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고려대급이 대략 한 60% 정도? 웬만한 대학들은 수능 최저 못 맞춥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홈페이지 나와 있겠지만 자, 여기 지금 제가 작성해 드린 내용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의 모바일 과학 인재와 논술 전형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플러스 1 등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세계합 6, 경상대 아까 세계합 6이었었죠. 경영학과 세계합 6이었는데 학생부 종합은 세계합 7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부터는 2개 합 5로 바뀌었습니다. 2개 합 5로. 상위권 대학교가 2개 합 5로 바뀌는데 자, 이건 내년부터 고2 애들부터예요. 이렇게 즉 2개 합 5, 2개 합 6 이렇게 바뀝니다. 하지만 역시나 의대는 3개 합 3이죠. 네. 그다음 수의대 약대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 학생들 선발하는데 약대가요 3개 합 5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경북대는 기본적으로 3개 합 6에서 3개 합 8 정도로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저 멀리 있는 대학교는 3개 합 10에서 12 정도 나오고요. 여기 가까운 대학은 3개 합 12에서 3개 합 15 정도 수능 최저가 3개 합 12에서 여기 걸어서 갈 수 있는 3개 합 12에서 15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맞춰요.
그거를 맞추는 충족하는 비율이 한 40%대 중후반?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 최저가 그 정도로 무섭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오늘 들으시면서 하나 기억하실 수 있겠죠.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줍니다. 빨간 날 쉬나요, 애들이? 네, 빨간 날 쉬면 안 돼요. 빨간 날 쉬는 순간 걔네들은 공부가 1인 거예요. 공부가 1이 되면요, 점수 안 나옵니다. 그냥 생활이 돼야 됩니다. 고3 때까지는 좀 꾸준하게 하라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제 중3 이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독서 정말 강조 많이 하는 편이라서 요즘은 독서뿐만 아니라 그거죠. 문해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국어 성적이 좀 안 나오는 친구들 혹은 암기 과목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단어 많이 약해서 그래요. 국어 어휘 좀 챙겨주세요.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영어 성적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은 그거잖아요. 어휘 상위권 애들도 하루에 100개씩 외워요. 근데 왜 국어 단어는 안 외울까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몰라요. 그래서 자꾸 틀리는 거예요. 국어도 어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준비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자, 선행학습 같은 경우는 정말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얼마큼 나갔다, 봤다. 역시 제일 싫어하는 말, 봤다. 어후, 저 어디까지 봤대요? 보면 뭐예요? 풀어야지. 백날 보는 건 백날 상관없어요. 풀어서 맞춰야죠. 탄탄해도 그러니까 늦어도 상관없어요. 대신 탄탄하게 좀 키워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학생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이를 지도하시는 분하고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이 상황에 맞춰서. 자, 꾸준함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결국 시간 투자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네, 꾸준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등급짜리, 제가 4등급이 나왔어요. 3등급을 이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3등급 받으려면 얘를 이겨야지 제가 3등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3등급에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한대요. 그럼 저는 몇 시간 해야 되죠? 최소한 4시간 이상을 해야지 걔를 앞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요. 안 돼요. 꾸준하게 쭉 해달라고 말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막 많이 들으시잖아요. 신문에도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하잖아요. 신문에 실리만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평범한 애들은 안 나와요. 우리 아이가 인터뷰할 것 같으세요? 그냥 네 하더라도 그냥 남의 이야기.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아, 그렇게 했다더라. 그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의대 가는 친구들인데 수능 최저를 맞췄어요. 떨어졌다? 거의 없어요. 의대 떨어진 친구들 진짜 100이면 100 다 그래요. 최저 못 맞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최저를 맞췄는데 왜 떨어졌다더라? 전략을 잘못 쓰는 거예요. 너무 높게만 쓴 거예요. 하나 안전빵 하나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 전략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옆에 이야기만 많이 듣지 마시고요. 뭐 우리 학교에서 내신 1점대 극초반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서울대, 걔는 1점대 극초반이고 그 해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우리 애랑 지금 달라요 상황이. 그런 사례도 있지만 지금 우리랑 상황이 다른 거예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입시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정말 우리 아이 로드맵이라도 좀 잡아주시면서 도와주시는 거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좀 저도 오래간만에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좀 이해가시나요? 도움 되셨나요? 네. 오늘 공식적으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앞으로도 또 이게 좀 빨리 시국이 좀 안정돼서 이런 좀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감사합니다.